중앙고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었던 소단원 확인 문제 3가지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프린트 3번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연속인 함수는 모두 존재한다는 걸 토대로 어떻게 썼나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도함수를 구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0이 되는 친구를 구했죠. 왜? 최대값과 최소값은 양 끝점과 극값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은 증감표를 그리는 거지만 이제 아마 눈치가 빠삭한 친구들은 극값이 될 만한 두 친구의 값과 그리고 끝점의 함수값을 그냥 구해서 크기 비교만 해도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원칙대로 모든 증감표를 그리겠어요. 마1부터니까 마1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 모든 실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극값의 가능성이 0과 4이므로 구간 내에 있는 0만을 쓰고 4는 구간에 불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의 증감표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도 아까 선생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함수값을 비교할 경우에 4에 대한 함수값은 고려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쵸? 구간 내에 없으니까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증감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 0에서는 우리가 도함수가 0이 되고 0보다 작은 i는 마마 플러스가 될 거고 0보다 큰 곳에서는 풀마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표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활용할 때 봤듯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최대값은 무조건 0에서 생기지만 최소값은 양쪽에 뭘 비교해야겠어요? 함수값을 비교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수값을 확인해 보면 우리 원래 함수에 집어넣는 거니까 f(마일은) 마12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1이 되고 그리고 F0은 3이 되고 마지막 F2는 8에 16 마이너스 4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되죠? 29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3이고 극대에서 생기고요. 다음 최소값은 둘 중에 더 조만한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하고 다음은 4번이랑 5번입니다. 아마 이것이 활용이라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텐데 한번 함께 해볼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9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원기둥을 그려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고 했었죠. 그럼 지금 밑면에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우리 반지름을 보통 R로 많이 두죠. R이라는 미지수로 두고 원기둥의 높이를 H라고 두면 다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9가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R과 H를 더해서 9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를 찾는 상황이니까 부피식을 써야겠어요. V는 파이 R제곱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인 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파이는 숫자고 R과 H 두 가지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를 하나로 줄여볼게요. 물론 R을 H로 바꿔도 되지만 R을 H로 바꾸면 우리 제곱수를 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H는 으로 해서 R식으로 바꾸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에서 H 대신에 9마 R을 쓰면 파이만 두고 전개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VR 부피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부피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밑면의 반지름, 즉 R의 길이는 얼마니?를 묻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부터 시작한다? 그쵸, 미분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부피식을 미분하면 앞에 상수는 두고
R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4말로 끌어내 볼까요? 그럼 3파이 R 이렇게 되고 R 마 6. 이 0이 되는 R은 0과 6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R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길이기 때문에 양수밖에 될 수 없다. 또 높이도 길이기 때문에 양수밖에 될 수 없다. 라는 걸 토대로 R도 양수지만 높이인 9마 R도 양수야. 그래서 R은 9보다 작으면서 0보다 작은, 즉 0과 9 사이에서 최대인 부피를 찾아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증간표를 구해보면 첫 줄 R, 둘째 줄 V', 세 번째 줄 V를 쓰고 0과 9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소괄호로 표현하라고 했죠. 그럼 9 안에 있는 구간 극값이 될 가능성이 6에서 생기고 끝쪽 9까지 여러분들의 표를 채우시면 됩니다. 양 끝점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6에서는 도함수가 0이 되고 6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마, 풀, 마가 돼서 플러스 이렇게 증가할 테고요. 그 다음 6보다 큰 구간에서는 마, 풀, 풀이 돼서 마이너스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간 내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부피가 어디서? 그렇죠. 여기서 최대가 되니까 지금 최대 값을 물었으면 V의 함수 값을 찾아야겠지만 우리 그때의 반지름 길이만 물어봤으므로 여러분들의 R은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다 정리했나요? 그럼 마지막 과제였던 5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번을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그럼 종이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이렇게 정사각형을 준비하고 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는데 내 귀퉁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냈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교과서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내 귀퉁이에서 동일한 길이의 정사각형을 잘라 이런 모양을 만들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라서 접으면 아마 뚜껑이 빈 이러한 직육면체가 되겠죠. 이때 이 상자의 뭐를? 부피를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지난번처럼 이렇게 접어 올려서 이런 직육면체를 만들면 여러분들 가로, 세로, 높이가 부피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가로는 얘, 세로는 얘, 높이는 이 조만한 귀퉁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것이 최대일 때 정사각형의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통 물어보는 걸 미지수로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x구나 라는 식을 쓰면 이제 이 길이는 양쪽의 x를 동일하게 뺐으므로 6에서 2x를 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에서 2x를 뺀 가로 세로가 동일하다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V식을 써보면 가세노블 써봅시다. 이번에는 x에 대한 함수니까 6-2x를 두 번 곱해서 x를 곱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럼 길이 관계 꼭 확인해 봅시다. x는 길이니까 0보다 크고요. 지금 가로 요 잘라낸 얘도 길이기 때문에 6-2x도 0보다 커야 해요. 즉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므로 x는 3보다 작고 0보다 큰 어디? 0과 3 사이에서의 최대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개를 할게요. 완전제곱식 전개하고 x를 곱한 것이 우리의 v 함수이고요.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해서 최대를 찾아봅시다.
그럼 12x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36이 되고, 이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x마1, x마3이 0이 되는 1과 3에서 극값 최대의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표를 그려봅시다. v', v. 그럼 0부터 시작해서 불포함.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게 1밖에 없네요. 1 쓰고 3 불포함. 이렇게 표를 완성하고요. 1에서 도함수는 0이고 1보다 작은 이 아이는 여기가 마 이렇게 되니까 풀 올라가고 증가. 그 다음 2보다 큰 이곳에서는 풀 마가 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감소함으로 최대는 어디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1에서 최대값이 되겠네요. 지금 뭘 물어봤어요? 최대가 될 때에도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x값, 즉 우리의 답은 1. 단위가 있었으니까 1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문제까지 확인을 해보았어요. 자, 그럼 오늘 진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0쪽을 열어볼까요? 이번 단원은 우리가 열심히 그렸던 그래프를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정식에 대한 활용만 해볼 텐데요. 우리가 방정식 하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맞아요. 해근답 x 풀어라. 우리 맨날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게 기억이 나죠? 근데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실근 자체가 얼마인지는 구하지 않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개념 열기를 채워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 fx, x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한 물음인데요. 잠깐 시간을 들여서 빈칸 4개를 채워볼까요? 자, 같이 해봅시다. 1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함수 fx를 방정식 fx는 0이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므로 우리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각각이 0이 되는 x0, x2 두 가지. 그래서 0과 2를 첫 번째, 두 번째 빈칸에 채우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엔 이 함수의 근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함수 y는 fx 자체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찾아보래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하나요? x축은 y는 0이라는 식이었죠. 가로로 된 직선이잖아요. 즉, 둘 사이에 만나는 점, 교점이라 함은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돼서 같은 원리로 0과 2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지금 하나, 둘, 두 개와 함수 fx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두 개가 당연히 어때요?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을 때에는 이와 같이 x축과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교점을 갖는지, x축과 몇 개가 만나는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곳에 밑줄을 그어볼까요? 방정식 x는 0의 실근은 어떻게?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즉,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몇 개가 만나는지 x축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 단원에서 했던 게 계속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죠.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x축과 몇 개 만나니를 통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예제를 통해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연습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다시피 방정식이 이렇게 고차식으로 나와 있고 이럴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방정식을 뭘로? 함수로 세웁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가 x축과 몇 개가 만나는지가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우리 결국은 뭘 그려야 해요? 그래프를 그려야 하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쵸, 도함수를 구해야 합니다. 미분을 하고 인수분해를 하고 결국 계속 같은 걸 우리가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 되는, 즉 극값의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도함수의 근으로 2개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극값을 확인해서 증간표를 그리고 원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지난 시간처럼 닫힌 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실수 구간으로 극값의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증간표를 완성합니다. 오, 완전 길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린 후에는 열심히 우리 지난번에 계속했던 것처럼 증간표의 부호를 확인하죠. 여기 -1보다 작으면 마마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마일부터 1 사이에서 0 같은 거 원점 넣어보면 마플, 마. 그 다음 1보다 클 땐 풀풀 이렇게 돼서 증감증. 그래서 마일에서 극대 1에서 극소값을 갖는 3차 함수 물결 모양 기본 형태가 됩니다. 이때 함수값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해요. 그래야 어떻게 올라가고 어디 값을 갖는지 아니까 f 마일, 다시 원래 함수에 마일을 집어넣으면 5 함수값 같고 1을 넣어보면 마3을 갖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y축 원점 마일에서 5를 갖고 1에서 마3을 갖는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릴 때 절편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y절편 좀 중요하죠. y절편 1이니까 여기 1점 찍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이 개형 그대로 극대 극소를 갖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y에서 이렇게 극대 갖고 y절편 1 지나서 1에서 극소 갖는 이런 그래프가 y는 fx가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되니까 몇 개 만나고 있어요? 하나, 둘, 셋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실근은 3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함수로 방정식을 잡고 지난 시간까지 했던 증간표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개수를 확인하는 게 오늘 방정식 활용의 핵심이 되겠어요. 연습을 안 해볼 수 없겠죠. 문제 1번 오른쪽 91쪽 페이지 넘어가서 2가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다 풀어보았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1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1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아이도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3차 지금 인수분해나 이런 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함수식으로 두고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0이 되는 이 방정식을 fx로 세웠고 그 다음부터는 같은 레파토리 도함수 구하고 인수분해하고 뭐가 되는 완전제곱식이 됐네요. 이때 0이 되는 x를 찾으면 되는데 완전제곱식 나오면 조심하라고 그때 말했었죠. 뭔가 다른 3차의 형태가 나올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실수 구간에서 극값의 가능성이 있는 건 1밖에 없지만 우리가 양쪽 부호를 살펴보면 1보다 작을 때도 당연히 제곱이니까 풀, 1보다 클 때도 풀 해서 증증 3차 함수는 물결 아니면 이렇게 증증이 되는 그래프라고 했는데 1에서의 함수값까지 잘 넣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1에서 2라는 값을 갖고 그 값이 아니죠. 그냥 y절편 하나 정도 확인합시다. 0, 0, 0 넣으면 1만 남으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 이 그래프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y는 fx가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실근의 개수니까 몇 개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한 개 만나고 있으니 1번에 1번은 서로 다른 실근 한 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에 fx를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일로 잡으면 4차 함수가 되겠죠. 4차까지 그릴 수 있어요. 도함수 구하고 인수분해하고 2가 나왔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루트 2, 플루트 2, 마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그 값의 가능성이 0, 마루트 2, 루트 2가 되고 표를 완성합니다. 사차라서 아주 긴 표가 완성돼요. 자, 그럼 도함수 0인 애들 표시하고 부호 확인해 볼게요. 마 루트 2보다 작은 거 뭐 마, 이 같은 거 넣어보면 마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4차에서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개근을 가질 때 부호가 계속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의심되면 확인해 보아요. 그럼 증간표가 이렇게 그려지고 각각의 함수값을 확인하면 4, 8, 마 1, 마 5, 0 넣으면 마 1, 마지막 루트 2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랑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근거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2, 원점 루트 2. 그러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이 중요한 지점이고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마 5. 원점에서 0에서 마 1. 루트 2에서 마 5를 갖는 그래프를 이 모양대로 W 모양 기본 형태대로 그려봅니다. 극소, 극대, 극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실근이 된다고 했으니까 몇 개 만나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2번은 2개라는 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죠? 이반 학생 여러분께서는 소단원 확인 문제의 1번을 푸시면 되는데요. 과제로 제출하는 거 잊지 말고 검사도 월요일에 할 거니까 꼼꼼하게 풀어서 오늘 수업 내용 근거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고생했어요, 이반.